댓글 반응이 심각합니다. 드디어 발작 버튼이 눌린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꾸역꾸역 다 이해한다 해도 누굴 위한 반대를 하는 거냐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보니까 최근에 기아 노조가 파업 투표를 했거든요. 찬성률이 89.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현대차는 작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공장 가동률이 100.5%를 넘었는데 생산 능력은 해외 공장 포함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산출하는 공식은 연간 표준 작업 시간에 설비의 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이런 걸 모두 곱해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공장 가동률은 높은데 능력이 떨어졌다는 건 작업 시간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로 보면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결론 지은 건데 기아 노조는 조금 다릅니다. 공장 가동률도 여유로웠고 생산 능력은 올라갔습니다. 해외 공장 포함 유일하게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이 정도면 성과급을 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칭찬할 부분들 그리고 비판할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따져보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다시 볼까요? 기아 생산직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공장 가동률을 보면 90%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생산 능력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현대차랑 완전 반대죠. 이 소리는 뭐냐면 아까 그 공식을 다시 대입해보면 됩니다. 시간당 생산 대수나 표준 작업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일을 효율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현대차 노조랑 비교해보면 현대차는 유일하게 생산 능력이 떨어졌고 가동률은 포화 상태를 넘어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아 노조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 노조에 이어서 기아 노조도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률이 무려 89.4%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쟁의 행위는 파업이죠. 투표율을 숫자로 보면 조합원 28,200명 중에 24,200명이 투표를 했고 이 중 89.4%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노조 지도부가 문제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노조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애초에 노조 지도부도 노조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숫자로 된 성과가 어쨌든 있으니까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나머지도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긴 합니다. 기아 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기본 월급 16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 안정, 성과급을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지급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기아 영업이익이 2조 8,200억 정도 됐거든요. 이 중 30%면 8,450억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걸 28,000명으로 나누면 인당 3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냥 아주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월급 인상은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기아는 어쨌든 생산 능력이 올라갔으니까 인당 3천만 원이 좀 과하긴 해도 어쨌든 명분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장 투자랑 관련해서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봐야 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 공장 투자를 왜 반대하는 거냐 이거죠. 명분상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도 미국 투자를 반대했었잖아요. 미국에 들어서는 새 공장이 뭐냐면 전기차 전용 공장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오닉5, EV6, 코나 EV, 니로 EV 이런 차들 죄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생기면 노조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일감을 뺏기는 거죠. 미국 배정 물량만큼 국내 생산 물량이 빠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반대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 주장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국내 공장이 미국 공장 없이도 글로벌 판매 물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되나요?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한 거 봤을 거잖아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배터리부터 부품, 심지어 생산까지 모든 걸 미국 내에서 해야 보조금을 준다고 하죠. 앞으로 계속 현지 생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거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으면 안 팔립니다. 당장 아이오닉6 같은 차들도 보조금을 못 받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보조금 기준을 맞추려고 300만 원이나 가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가동률은 포화 상태인데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인력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설비가 오래됐으니까 효율을 낼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장 부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효율을 내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결국 국내 공장 설비부터 바꿔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차를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는 건 절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국내 기업이 말이야 국내에는 투자 안 하고 서양 놈들 배불려주는 일만 하네 이딴 차를 왜 사주냐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전혀 아니죠. 글로벌 공장 체계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의 영향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소리고 산업을 기반으로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경제 순환을 이뤄낸다는 걸 철저하게 간과하고 말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해외에 공장 있는 회사는 죄다 매국노 소리 들어야죠. 일본에서만 생산할 것 같은 일본차 회사들은 진작에 미국에 공장을 뒀고요. BMW는 모든 SUV를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하고 영국도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수많은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건 무분별한 해외 투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분별함의 기준이 대체 뭐냐 이거죠. 현대차만 봐도 미국에는 13조, 국내에는 63조나 되는 돈을 투자한다면서요. 여기는 당연히 공장 설비 개선이나 건설에 관련된 계획도 있고, 기아는 이미 화성 4공장을 2024년쯤에 완공한다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미 실행 중이기도 하고요. 국내 투자를 배제하지도 않았고 규모가 훨씬 큰데도 무분별한 해외 투자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 이미지가 유독 안 좋습니다. 그간 성과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주고 요구하는 성과급 자체도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죠. 노동 환경 개선과 대우를 요구하는 건 알겠는데 같은 노동자들이 봐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노동자들이 아니라 회사가 결정해야 할 것들까지 노조가 간섭을 하니까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해외 투자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대차그룹의 입장이 이번에는 좀 많이 강경해 보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파업이 무서워서라도 해외 투자를 철회하거나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한테 배터리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이걸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 공장 완공 시기를 6개월이나 앞당겼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는 목표였거든요. 당장 지난 16일부터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됐죠. 올해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전기차를 파는 게 미친 짓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대응하려고 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거든요. 이게 1000만원에 달합니다.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 아이오닉5 같은 한국 전기차를 미국에서는 1000만원이나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사나요? 일단 지금부터 1년 동안은 현대차도 큰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혜택 기준에 맞는 차종이 70개가 넘었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20종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가 북미 밖에서 생산되니까 당연한 결과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랑 똑같은 처지인 차가 70%나 된다는 거라서 일단 지금은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70%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미국 생산을 위해서 공장 설비를 늘리거나 공장을 아예 새로 짓겠다고 발표할 겁니다. 당장 폭스바겐도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얘네는 벌써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조랑 협의를 하느라 시간을 버린다면 아무리 기업 노조가 아닌 민노총 소속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일단 당장은 현대차가 노조의 주장하고는 반대로 미국 공장 완공을 빨리 하겠다고 선언해버려서 완공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생산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생산 물량 중에 미국 배정 물량은 죄다 미국 공장으로 가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단 차주들한테는 미국 공장 건설이 호재이긴 합니다. 미국 배정 물량이 빠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국내 배정 물량을 그만큼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대기 기간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물량만큼을 국내 배정으로 채워버리면 대기 기간 해소도 그만큼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대기 기간이 해소되면 지금 동남아 시장 잠식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동남아 공장만으로는 점유율 상승을 대응하기 힘들어서 국내 배정 물량을 다른 국가로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안은 충분하다는 거죠. 쌍용차 노조가 민노총 탈퇴 이후 기업 노조가 됐습니다. 기업 노조는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산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민노총은 기업이 주체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불명확한 주체가 이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왜 불명확하다고 한 거냐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살아나려면 누가 이익을 가져가야 하느냐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자동차 회사인지 직원인지 노조원인지 구분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완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건 알았으면 합니다.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최근에 한국진 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에서 83%나 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는 국내 공장 영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 와중에 국내 공장 투자 명분을 갉아먹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가요? 이런 걸 보고 외국계 기업이 투자하길 바라는 것도 양심이 없는 거죠. 지금이 딱 직원, 회사, 그리고 국가의 외교력까지 동시에 시너지가 나야 하는 상황이라 이걸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